예, 한 주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예, 이번 주는 저희가 사정상 이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천연가스의 극심한 변동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년보다 좀 추운 겨울이 이어졌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예년보다 좀 따뜻한 그런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에 그 가격이 지난주 천연가스 가격이 2월물 기준으로 24%가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날씨 예보 자체가 상향 조정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이제 예상보다 이제 공급 자체가 좀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된 부분. 그리고 남부 지역까지 사실 그 영하 날씨가 이어졌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전이라든지 아니면 2011년 2월 달처럼 뭐 생산 차질이 장기화됐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됐었죠. 이제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재고 성적표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좀 강한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제 선물 가격이 좀 급락을 했는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현물 가격도 이제 남부 지역 기준으로 이제 나타낸 차트인데요. 대부분 지역들이 원래 한 13불까지 올랐다가 다시 2불대 후반으로 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로도 살펴보시겠지만 선물 가격은 사실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반면에 현물 가격이 하루 사이에 13불에서 다시 뭐 3불대에서 2불대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이제 12일 기점으로 이제 본장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15일도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 데다가 주말 사이의 예보도 상당히 좀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물 가격의 빠른 안정세를 유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천연가스 생산량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천연가스 생산 규모입니다. 생산 규모고 겨울철마다 약간의 생산 차질이 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사실 이번에 생산 차질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했습니다. 뭐 한 10억 큐빅피트 하루 평균 10억 큐빅피트 정도의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다가 지금은 한 8억 큐빅피트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한 점과 그리고 그 생산 차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은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의 빠른 안정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정을 넘어선 그러니까 12시 30분 경에 이제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 예상으로는 한 3천억 큐빅피트 정도 전후에 지금 역대급 천연가스 재고 소진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급이라고 말하는 게 거의 탑5 안에 드는 하루 기준으로 이제 한 주간 재고 소진량 기준으로 탑5 안에 드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재고가 소진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재고는 지난주까지의 재고 소진을 나타낸 이제 지표이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쨌든 날씨 자체가 예년보다 좀 더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재고 소진 속도에 대해서는 예년보다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 이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난방 관련 수요입니다. 이제 겨울철 난방 관련 수요고 이제 초록색 이 선이 그 난방 도일수라고 해서 이제 30년 평균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수치보다 낮을 경우는 난방 관련된 수요가 더 적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부터 어제부터라고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2월 초까지는 어쨌든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재고 자체도 상당히 좀 더디게 소진될 가능성, 그리고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온화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변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슈퍼컴퓨터가 예보를 제공을 하긴 하지만 일단 10일 이후부터는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 10일 이후까지의 예보 다음 부분에 대한 그런 꼬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부도 좀 함께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방 노일수를 살펴보면은 예년 대비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폴라볼텍스가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제트스트림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1월 24일 기준, 이제 내년이죠. 아니, 다음 일이죠. 다음 일 기준으로 이제 제트스트림 이제 차트와, 그리고 일주일 뒤, 그러니까 1월 30일 기준 제트스트림 예상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것이 확인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그 메인 제트스트림이 원래는 그 북부 지역의 그 폴라볼텍스, 그 북극 한파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 제트스트림 속도가 둔화가 되면서 약간의 터뷸런스가 발생을 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주에 한파가 급격하게 남하하면서 미국 북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동부, 서부, 거기다 남부에까지 한파가 발생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역대급 한파를 기록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지난 주말 이후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메인스트림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한쪽은 아래로 한쪽은 위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이 위쪽으로 달라붙은 제트스트림이 결과적으로 북부 지역의 한파를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방어막 형태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까지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지금 최근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중동 지역에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란은 직접적인 개입을 시작을 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직접적인 공급 차질 이슈는 없습니다만, 지금 최근 이란의 행보를 살펴보면은 파키스탄과 직접적으로 미사일도 교환을 했고, 물론 극적 평화 타협을 맺긴 했지만, 그리고 또 시리아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라크도 공격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제재 카드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군사적 압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원유 공급에도 약간의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좀 고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 고위급 장군을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공격도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러한 형태의 공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쏠려 있었던,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쏠려 있었던 이러한 그 전 세계적인 주목도를 중동 지역 전반으로 흐트러뜨리려는 목적 하나와, 그리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임으로써 미국을 개입시키려는 이런 압박, 이 두 가지가 전략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장을 뭐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홍해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이스라엘이 중재안을 발표를 했어요. 20일간의 휴전 협상을 내걸면서 이제 선제적인 조건으로 현재 130명 정도의 포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하마스 반군이 이제 포로를 릴리스해주는 순간 이제 60일간 휴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이집트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중재안을. 하마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
일단 그 이스라엘의 중재안이 과거에는 작년 11월 달에 일시적인 휴전을 했던 사례가 있었죠. 한 7일 정도 휴전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번엔 60일로 매우 긴 기간이고요. 물론 그 종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이스라엘이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하마스도 어느 정도 그 종전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 천연가스와 석유 시설을 타격을 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유가에도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기지나 시설을 직접 타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서방국들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주목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서방국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흥미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로서 마련한 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이런 석유 시설을 타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타격한 것 자체가 미사일이 아닌 무인기였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에너지 시설의 방어가 취약한 점도 향후에 우크라이나가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이런 에너지시설에 대한 추가 타격을 진행할 가능성도 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있죠. 그러니까 어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제 미국하고 영국군이 이번에 8차례 이제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멘 수도를 비롯해서 이제 항구 도시들 이제 대부분 지역에 이제 미사일이나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폭격기를 동원해서 타격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은 전혀 물러서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미국이 여전히 좀 뭐 반전에 대한 그런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대선을 앞두고 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그런 대응을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이런 영향력을 좀 과시하려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1대1 대결을 하는 구도를 만듦으로써 후티 반군이 중동 지역 내에서의 그 반군으로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입지를 높이려는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되는 부분은 여전히 좀 상당히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언급드린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향후의 그런 예보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그런 천연가스 수요를 감안을 했을 때 한동안 하방 압력에 조금은 더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제 유가는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 유가에 좀 강한 하단 지지력을 한동안 좀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일단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유튜브 댓글 통해서 질문 주시면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설날까지 저희가 이제 내부 개편 때문에 2주 동안 안타깝게도 좀 휴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못 찾아뵙더라도 꼭 성투하시길 빌겠고요. 그래도 제가 매일매일 이제 시황은 꾸준하게 올리니까 그리고 월간 전망이나 시황 조금 참조하시면 아무래도 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좀 변동성 확대 속에서 좀 안정적인 투자, 성투하는 모습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